다음은 실수 AB에 대하여 부등식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과정에서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곱. 그러니까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A제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X제곱 빼기 4X 있어요. 그럼 완전 제곱 되려면 이 숫자의 반의 제곱, 2의 제곱 4 이렇게 필요하죠. x제곱 플러스 kx다 그러면 이 반의 제곱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식에서 지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b인데요. ba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a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이 개수가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2분의 b의 제곱, 4분의 b제곱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거 더해졌으니까 다시 4분의 b제곱을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또 b제곱이 있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묶여져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a 마이너스 요건 절반이니까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거는 플러스 4분의 3 b제곱. 그래서 가에는 2분의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가에는 2분의 b가 들어가고 나는 4분의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a, b가 실수이므로 그랬어요. 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제곱했죠? 여기 보면 제곱을 하면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것도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등호는, 자,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거죠. 이 값이 이렇게, 등호는 0 되는 거.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값이 0이 되려면 B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B가 0이면 A도 같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는 다 0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가는 2분의 B, 나는 4분의 3, 다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x분의 8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우리 최대최소 문제인데요. 최대최소가 우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 간단하니까 일단 자, 여기서 절대부등식 중에서요. 산술, 기하, 평균이 있어요. 최대최소 문제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합, 곱, 역수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산술, 평균, 기하 요걸 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합, 곱, 역수일 때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요게 산술, 기하, 평균 식입니다. 보면은 원래 산술 평균은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기하 평균이 x 루트 xy 이렇게 돼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보통 식 활용할 때는 이를 곱해가지고 이쪽에 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x 플러스 y는 2 루트 xy. 자, 조건은요, xy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쓴다? 합, 곱, 역수일 때. 지금 보면은 이제 x라는 문자가 여기 있고 여긴 분모에 있죠. 역수 관계에 있죠. 자, 이게 역수일 때예요. 이럴 때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보면 2x 더하기 x분의 8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해보면 x가 사라지겠죠? 약분제 사라지고 이 8은 16 루트 16은 4니까 2 곱하면 8 이 값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x가 1보다 클 때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시옵니다. 우리 최대최소 문제 중에서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한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합, 곱, 역수일 때 산술, 기하를 보통 이용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x 있고 분모에 x 있죠. 역수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어요. 이 모양이 똑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역수관계 이용해서 바로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똑같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가 플러스 1이라 여기를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만드는 거는 힘들고요. 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쉬워요.
얘를 x-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데 그 2를 이렇게 뒤에다 쓸게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주면 요 2라고 같겠죠. 자, 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생각해주고 이쪽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치환한다고 치면은 이 덩어리가 A, 이쪽 덩어리가 B가 되겠죠. 이렇게 산술기압 평균 이 모양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 루트 이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은 x 빼기 1이 약분돼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16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하기 2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양쪽에 더하기 2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산술기압 평균을 쓴 거고요. 그런 후에 양쪽에 다 2씩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은 왜 나왔다? 우리 산술기압 평균 쓸 때 이 A, B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보다 커면 요 값이 양수, 이것도 양수 되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산술기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루트 16은 4고요. 곱하기 2 하면 8, 더하기 2 하면 10. 그래서 이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모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분의 9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1이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어떤 학생이 오답 노트의 내용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수관계를 적용하면 여기서 각각 쓴 거죠. A 플러스 B분의 9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거 곱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거. 산술기하평균 쓴 거고요. 이쪽에서도 B 플러스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해서 A분의 B. 기억, 니은의 양변을 각각 곱하면 왼쪽 것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것끼리 곱하면은 4의 루트에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9. A 약분되고 B도 약분되니까 3 곱하기 4에서 12. 그래서 이 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구하는 최소값은 12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 풀이가요. 최소값이 12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 이거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풀이가 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답 정리 이렇게 보면요. 기역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가이고 그랬습니다. 자, 기역에서 우리가 이 산술기하평균을 썼을 때 이 등호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냐면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겨보면은 A 만약에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라고 저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A의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완전 제곱식이. 자, 어떤 거의 제곱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은데 0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은데 0이 될 때는 이 제곱 안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아야 되니까 A와 B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A와 B가 같을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하고 보통 이때가 최대나 최소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기역에서 볼게요. 기역.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고 여기 또 썼죠. 지금 이 풀이의 중요한 거는 산술기하평균을 2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2번을 쓰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냐면 A와 B분의 9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B분의 9. 이렇게 곱해보면 AB가 9가 되겠죠? 즉 AB가 9. AB가 이렇게 9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그럼 니은에서는요. 자, 니은에서 이 등호 성립할 조건. 여기 보면 니은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랬죠. 성립할 때는 A와 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B와 A분의 1이요. 자, 같으니까 곱해보면 AB가 1 이렇게 되겠죠. AB가 1. AB가 1. 근데 보세요. 여기는 AB가 9가 되고요. 여기는 AB가 1이에요. 이쪽은 AB가 9, 이쪽은 AB가 1.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AB가 있을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AB는 존재하지가 않죠. 만약에 이 값이 동시에 만족했다면 여기도 조건이
똑같았다면 2번 사용해도 되고 3번 사용해도 되고 막 조건만 똑같다면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건이 다르잖아요. a, b가 9, 여기는 a, b가 1. 그래서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a, 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는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여기 는. 요 는을 만드는 a, b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값이 12보다 자, 크거나 같은 건 일단 맞아요.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같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12보다 큰 값에서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번 이번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구하려면요, 이 산술기 아까 제가 한 번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랬죠? 한 번까지는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2번 이상 쓰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쓰려면 이거를 먼저 전개를 시켜야 돼요. 다 전개를 시켜요. a, b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1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9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a, b분의 9 이렇게만. 이 식을요 제가 a, b분의 9 먼저 쓰고 1과 9 더한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썼는데 이거 두 개만 쓸 거예요. 이 앞쪽 두 개만. 이 두 개만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해요. 곱하면 ab 약분되고 9 되겠죠. 플러스 뒤에 10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산술기합평균 제가 지금 한 번 썼죠.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젠가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같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값이 지금 계산해 보면은 루트 9가 3이죠. 3 곱하기니까 6 되겠죠. 6이니까 이 값이 같으려면 각각이 얼마씩? 3씩 되면 돼요. 3씩. 즉 a, b가 3. 이거 3이면 3분의 9도 3이 되겠죠? 그래서 a, b가 3이기만 하면 이 등호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6 더하기 10 해서 16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한 번만 써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만약에 2번 이상 쓰게 된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같아지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른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곱이 8일 때 a제곱 플러스 4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있죠? 우리 최대 최소에서 합, 곱, 역수 이런 게 보이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산술기하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a제곱 플러스 4b제곱을 산술기하 평균 써보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 두 개 곱하면은 4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자 루트 4는 2로 나올 거고요. 그럼 앞에 곱해져서 4가 되고요. 자, ab의 제곱이니까 ab의 그 절대값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ab 값이 8이라고 주어졌죠. 8을 대입하면은 4, 8은 32. 그래서 최소값은 3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4를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이 점을 꼭 지나야 돼요. 그럼 이 직선식을 써보면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죠. 한 점은 2,4 알고 있습니다. y, 점과 우리 기울기 할 때 y-y좌표 4는 기울기는 모르죠? m에 x-2 이런 식으로 직선을 쓸 수 있어요. 기울기 m이고요. 지나는 점이 2,4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을 알아내면 됩니다. x절편은요.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값에 0을 대입하면은 m이 나눠주면 마이너스 m분의 4가 x-2고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2 마이너스 m분의 4. 이 값이 x절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요. 자, y절편은 이번에 x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만 넘어가서 플러스 4. y절편은 이 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 마이너스 m분의 4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겠죠? 전개를 시켜보면요, 이 먼저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거 1 될 거고, 약분되면 2 되겠네요.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2m 곱하면 마이너스 2m 1과 플러스 4 마이너스 m분의 2와 이렇게 곱해보면 플러스 그리고 m은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2 곱하기 2니까 4 그리고 뒤에 거랑 곱한 거 마이너스 m분의 4하고 2 곱하면 8 이렇게 됩니다. 숫자 일단 4 더하기 4는 8이 되고요. 네,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m 나오고 여기는 m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요. 넓이의 최소값,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에서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것만 따로 생각해보면 m 플러스 m분의 4의 최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 모양이 역수죠. 역수. 우리가 합, 곱, 역수면 뭐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보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루트 자 곱해보면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값이 4인데 자, 보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에 최대값이 안 나와요. 최소값이 4 하고요. 원래 이렇게 풀어도 틀린 겁니다. 이거 좀 전개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잘못 푼 건데 왜 이게 잘못됐냐 이거죠. 이걸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산술기하를 보면은 x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이렇게 하고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게? xy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조건 둘 다 양수일 때.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자, 아까 m을 잡았죠. 보세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m의 기울기가 뭘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m이 음수입니다. 이게 지금 m이 음수. 얘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m이 음수인데 지금처럼 해놓고 여기 보면 지금 산술기하 쓸 때 마지막에 m 더하기 m분의 4 이렇게 쓰면은 m이 지금 음수면 이거 산술기하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0보다 둘 다 클 때. 이게 만약에 하나가 0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크다. 자, 이래도 함부로 못 써요. 이거는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둘 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넘겨서 등호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기울기 m은 음수입니다. 음수일 때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고 그럼 풀이가요. 자, 이 식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안 돼요. 묶어내면 이거 자체가 여기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8 플러스 2로 묶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m분의 4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양수 돼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산술기하를 써보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m 약분도 사라지고 4만 남겠죠.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겠죠. 4. 요 값이 4. 이만큼의 최소값이 4가 돼요. 곱하기 2 하면 8이고요. 거기 8 더하면 16. 그래서 최소값이 16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다 기울기가 음수다. 음수기 때문에 m 플러스 m분의 4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된다. 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의실수 a, b, c, x, y, z에 대하여 부등식 이 값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성립하는 거 증명하는 거 보이는 겁니다.
요 값에서요, 요 값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좀 뺀 거죠. 뺐으니까 나중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뒤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빼보면 이거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써볼까요?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a제곱 z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이렇게 쭉 나오겠죠? 쭉 해서 항이 9개가 나올 거고요. 이 뒤쪽을 볼게요. 뒤쪽을 보면 빼기가 있고요. 이거 제곱해 보면 앞에 거 제곱 되겠죠?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c제곱 z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2배 가로 열고 이렇게 2개씩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ab 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bc y z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요. ac의 xz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a제곱 x제곱이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빼주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b제곱 y제곱도 아까 b제곱 y제곱 이렇게 곱한 거 있겠죠? 이거랑 여기랑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c제곱 z제곱도 여기 c제곱 z제곱 나오죠?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 나머지 여기서 6개 항이 이렇게 쓰인 거고요. 빼기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4번이나 일단 이 4번이나 5번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식을 이제 항을 3개씩 묶었네요.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x제곱이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 가에서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요거 2ab xy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기 묶어보면은 제곱이잖아요. 우리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거를 3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값이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니까 이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는 이것이 성립한다. 자, 이때 등호는요, 이 등호는 0이 될 때니까 이 값이 같을 때죠. ay 빼기 bx가 0일 때, 즉 ay와 bx가 같고요. ay, bx 같고 bz, cy, cx, az가 다 같을 때, 자, 즉 나일 때, 자, 나를 보니까 자, 어떤 모양이냐 이거죠. 두 중에. 자, 이 식을요, AB로 양변을 나누면 이 식은 B분의 Y, A분의 X 돼요. 이 식도 BC로 나눠보면은 C분의 Z는 B분의 Y. 이거는요, AC로 나눠보면은 A분의 X는 C분의 Z. 그럼 여기 A분의 X 똑같죠? 그쵸? A분의 X가 B분의 Y랑 C분의 Z랑 같고요. 여기서 보면 또 C분의 Z가 B분의 Y랑 같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해주면 A분의 X, B분의 Y는 C분의 Z.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와 B가 양수일 때 이 값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A, B가 양수면요. 이 값도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가 되겠죠. 자, 양수일 때 우리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서 둘 다 양수면은 제곱을 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이렇게 제곱한 걸 볼게요. 제곱해보면 좌변은 4분의 제곱해보면 앞에 거 제곱, A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오른쪽도 제곱을 해보면 루트만 벗겨지겠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이 큰 거를 보이는 거니까요. 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를 빼보면요. 4로 통분을 해보면 4분의 2a 플러스 2b가 되겠죠? 빼보면 a 하나 사라지고요. b도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 루트 ab가 됩니다.
요 식을요. 요 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4로 나눠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거 뺐죠?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씌우면 아까처럼 요 모양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왼쪽 게 더 큰 거죠. 자, 큰 거니까 이 왼쪽 식에서요, 오른쪽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4에서 마이너스 AB. 이거 빼주면은 플러스 2 전개시킬게요.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여기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자, 여기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요. 이 뒤쪽 부분 있죠. 자, 이 뒤쪽 부분, 이 부분이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 요 모양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요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2분의 1로 해주면 여기 다 2a제곱, 2b제곱, 2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이거 묶으면은 이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제곱도 하나, c제곱 하나 이렇게 묶으면 이게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또 c제곱 하나 남은 거랑 a제곱 하나 남은 거랑 요거랑 해주면 c-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보면 2a제곱 되겠죠? 2b제곱 일단은 요거는 8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ab 플러스 4a 플러스 4b 자, 여기서는 요 4값이 여기서 c제곱 값이 이렇게 4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이거 한 것처럼요. 이렇게 만든 것처럼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또 a제곱 나머지 하나랑 이거 플러스 4에 있죠. 요거랑 이게 원래 c제곱 여기 c인데 여기서 그냥 8이니까 이거 4 더하기 4로 이렇게 나눌게요. a제곱 하나와 4와 4a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b제곱 하나 남은 거하고 이거 4와 나머지 4와 플러스 4b b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제곱이 됐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다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여가지고 이거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는 각각이 0이 될 때죠. 요 안에 값이 0, 요 값도 0, 요 값도 0.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도 마이너스 2. 둘 다 마이너스 2면은 이것도 성립하겠죠? A와 B가 다 마이너스 2일 때. 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2분의 1로 묶는 거, 자, 요게 연관이 되면 2분의 1로 묶겠다는 게 생각나겠지만은, 그게 잘 안 생각나면 2분의 1로 묶어서 이 모양 보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묶여진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는요, 한 문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실수,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문자, A 입장에서만 볼게요. 그럼 A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요거하고 요거죠. 2-b의 A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B제곱, 2B, 4. 자, 여기서 이제 A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요 값의 반 2분의 2-B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의 반, 이거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줘야 되겠죠?
빼기 이거 잡으니까 2의 2분의 b 이거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같아지겠죠. 자, 이 식의 뒤쪽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4분의 한번 통분해 볼게요. 4분의 4b 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6이 되고요. 빼기 이거 전개시키면은 2의 제곱 4 마이너스 4b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4b제곱에서 b제곱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3b제곱 되고요. 8b와 4b 더하면 12b 16에서 4 빼주면 12 그리고 3으로 묶어보면은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되겠죠. 4분의 3에 이거 완전 제곱됩니다. b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이 전체 식이 a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렇게 보였고요.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0이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 그죠? b가 마이너스 2. 여기서 대입을 하면은 요거 4 나누기 하면 2. a 값도 마이너스 2. 그래서 a와 b가 둘 다 마이너스 2일 때 등호 성립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이가 더 일반적인 풀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징을 잡아서 이게 보이면 쉽지만 안 보이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일 때 3A 더하기 B 더하기 2C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B 더하기 20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특징이 여기 B 플러스 2C, 이게 B 플러스 2C 있죠?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이렇게 B 플러스 2C를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X로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BC가 양수니까 X도 양수가 되겠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3A 더하기 X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곱해보면 A 약분 되고요. 9 되겠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X분의 6A 이렇게 곱해보면 A분의 3X 뒤에 거랑 곱해보면 2 그래서 이 9와 2 더하면 11은 이렇게 있고요. 뒤에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X분의 6A 더하기 A분의 3X 여기는 X분의 A고 A분의 X 서로 역수관계죠.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합, 곱, 역수 이렇게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확률이 큰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보면 이용할 때 이 11은 똑같이 양변에 있다고 하면 되겠죠. 11, 11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산술기하 평균을 써줍니다. 2 루트 곱해보면 A 약분되고 X도 약분되니까 3, 6, 18이 되겠죠. 산술기하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2번 이상 쓰면 위험한데 그때는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쓸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요 값이 루트 18이 3 루트 2니까 곱하기 2 하면 6 루트 2 11 더하기 6 루트 2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네요.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중요해요. 최대 최소 문제 잘 풀면 수학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최대 최소 문제 접근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함수로 접근해 간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이고요. 두 번째, 도형으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미지수가 하나가 보통 변하는 거고요. 도형은 뭐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절대 부등식, 이때부터는 우리 그림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절대부등식 이용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산술 기하평균. x 플러스 y는 2 루트 x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 기하평균은 합, 곱, 역수. 이렇게 세 가지일 때 보통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2차인 경우에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 접근 방법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보면은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근데 이 식에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적으로 접근해 가면은 이게 분수죠. 그죠? 뭐 유리함수인데 밑에 분모 이런 함수는 우리가 보통 배우질 않아요. 이과생들만 나중에 이제 미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이거 미분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배우질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미분하는 거 이용하는 거 지금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변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대로 보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변형을 하는데 얘를 변형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만 본다, 또는 뭐 역수를 취한다, 또는 뭐 제곱을 한다, 루트를 씌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만약에 절대부등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합, 곱, 역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식에서 만약에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대로는 지금 못 쓰니까 얘를 변형을 시키는데 이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봅니다.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겠죠. x 나눠도 되고 또는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x로 나눠보면 여기 1 되고요. 자, 여기 x로 나누면 x 빼기 1 더하기 이건 x분의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변형시켜서 모양을 좀 바꿔보니까 여기서 요 x와 x 플러스 x분의 4 이 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산술기하 평균에서 그 역수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서 요거의 뭐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 최대값 문제 전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얘는 분모기 때문에 분모에서는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값의 최소값을 알아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요. 더한 거는 2 루트 곱 두 개를 곱하면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은 4. 자, 요거의 최소값은 4인데 또 빼기 1이 있죠. 빼기 1 하면은 3분의 1. 그래서 답은 최대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4명의 용의자 A, B, C, D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번 A, B, C, D 중 범인은 2명이다. 뭐 얘기 쭉 있죠. 위 사실로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자 논리 문제예요. 논리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자, 우리 논리 그러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거, 그랬던 전개시켜 나가는 거. 논리 전개에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을 통한 분류.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논리력일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맞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을 통한 분류. 논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 보면은 지금 A, B, C, D가 4명 있죠. 이 중에서요. 자, 첫 번째. 범인은 2명이다 라고 했고요. 2명. A가 범인이 아니면 이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뭐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뭐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A가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A가 이렇게 범인인 경우와 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A가 범인이 아니면 이 C도 범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요.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자, 여기 또 이제 B가 범인이 아니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논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논리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도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논리를 잡아서 나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B를 기준으로도 B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두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논리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자,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B가 아니면 D도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는 다 4명이 다 범인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여기 2명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순이 발견됐죠.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전 4번 조건이요.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그랬어요. 자, B가 범인이면 C가 범인이에요. 근데 벌써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범인, 모순이 또 발견된 겁니다. 자, 모순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도 불가능해요. 즉, 자, A가 범인이 아닌 경우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가능한 상태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자, A가 범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범인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 하나 알아낸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논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리. 그러니까 B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4번 조건 먼저 보면, 자,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그랬어요. 자,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범인이 그러면 3명이죠. 3명이니까 아까 2명이라는 거에 또 모순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도 안 돼요.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지금 A는 범인, B는 범인이 아닌 거. 그 상태에서 이거 볼게요.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C가 될 수 있는 게 범인 아니면 범인 아닌 건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범인은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인 1명, C는 범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범인, A는 범인, 자, B는 범인이 아니고 C는 범인, D는 범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 4가지를 다 만족을 해요.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에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A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게 이제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